네, 헤라님, 8.15 광복절을 앞두고 지금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이 지금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독도는 한국땅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역사 관련 기관에 자리를 맡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반일 감정 그리고 독도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나 예민한 부분인데요. 헤라님께서는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국민이 밑바닥에 반일 정서가 있거든. 네. 하지만 반일 정서만큼이나 친일 정서도 있어. 사실은 가깝게 지내고 싶고 이웃 나라니까 평화롭게 지내고 싶은 게 있는데 두려워. 그 군합발에 짓밟혔던 역사가 있잖아.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고 싶어도 저것들이 언제 또 우리한테 지랄할 줄 알아?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국민적인 감정이 해소돼야 돼. 친일이 되려면 일본과 우리 국민이 진짜 마음이 녹는 시간이 필요하고, 녹으려면 일본 쪽에서 엄청 많이 사죄를 하고 굉장히 손을 먼저 내밀어주고, 어떻게 보면 가해자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서서히 녹고, 그러면서 정상끼리 친해지고, 이런 마음의 소통이 된 다음에 친일이 가능한 거야. 근데 그런 걸 무시하고 급격한 친일이라면 어떻게 돼? 그 반일했던 그 마음, 일제한테 당했던 그 마음이 일어나면서 되게 두려움이 올라와. 지난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반북 성향이 있잖아. 북한에 대해서 그렇죠. 6.25로 남침돼서. 하지만 친북 성향도 있다고. 같은 민족이라는 게 있거든. 친하게 지내고 싶고. 그래서 오랫동안 대치하다가 처음에 김정은 위원장 만났을 때 그렇게 좋아했잖아. 국민들이 다 울고 막. 네. 한민족이 이제. 근데 이게 지나치면 문제인 거야. 너무 지나쳐서 군사 분계선에 있는 뭐 확성기도 없애고 거기 있는 초소도 없애고 뭐 철조망이 다 없어졌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국민이 서서히 밑에서 두려움이 올라온 거야. 당했던 경험 정보가 우리 몸에 있거든. 북한한테 당했던. 그러니까 저것들이 저러다가 대남 적화 통일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움이 올라왔어. 그러면 국민의 두려움을 빨리 알아채고 문재인 대통령이 스탑을 하고 국민한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경계 경보 발령하고 여기까지입니다. 친하게 지내되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랬어야 되거든. 근데 그런 국민적인 두려움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개 쓰다듬고 계속 북한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삶은 소대가리 소리 듣고도 그냥 해벌쭉하고. 그러니까 국민이 그 두려움 때문에 정권을 바꾼 거거든. 근데 이번 정권도 똑같아. 너무 심해. 네. 예전에도 국민이 싫어하면 국민한테 설득 작업에 들어갔어야 돼. 그냥 이렇게 종이로 국민 여러분 이거 말고 진심으로 본인이 이렇게 친일 행보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결코 일본을 뭐 우리나라보다 사랑하거나 그들한테 뭘 주려고 하는 거 절대 없다. 오해하지 마라.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겠냐. 그러니까 하면서 국민들 감정에는 여전히 반일 감정이라는 게 남아있는데 남아있지.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 일본 관련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엄청 심하게 두려움이 올라오고 사실 저는 일본과 무슨 침략 이런 걸 겪은 세대가 아닌데도 사실은 마음 안에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다 있잖아요. 그리고 영채마을에서 이제 수행이란 걸 하다 보면 그런 경험 정보를 선대에 갖고 계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6.25 남침 때문에 힘들었었던 분들, 일본 침략 때문에 강제징용 당하신 분들이 바로 우리 할아버지대로 가면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뿐이 아니야. 네. 천도제할 때 죽은 영가도 오잖아. 그래서 네. 절대 용서 안 한다고. 지난 정권 때 6.25 사변으로 죽은 사람들이 엎어버린 거야. 정권을 바꿔버린 거고. 그 영가의 마음이 알고 보면 마음은 사라지지 않아. 죽어도 네. 몸뚱이가 죽어도 그 한은 그냥 있거든. 아직 한이 안 풀렸는데. 왜 저희가 축구 한일절만 하면 그렇게 그래, 흥분을 그게 하겠어요? 왜 그러게. 우리 몸속에 그 피가 있는데. 근데 저는 그런 세력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국민의 감정을 악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이용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는 생각이 야당. 드는데 그거 이용하잖아 지금 야당. 네. 정치적으로 지금 친일한다고 하면서 막 왜곡하고 공격을 하잖아. 그러면 그들에게 먹이를 안 줘야 될 거 아니야 여당에서는. 그리고 일단은 국민이 불안해. 너무 네. 친일 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천도제 할 때도 이번 정권 용서치 않는다고 죽은 영가가 그러는데 아직도 그 한이 안 풀렸어. 고통받고 죽고 이런 영가들이. 똑똑이 다 보지 않더나. 근데 이 정권에서는 그 국민의 마음이 죽은 마음조차
굉장히 싫어하고 거부하고 있음을 모르고 그 마음이 두려운 거야. 두려운데 두려워할 줄 모르고 계속 친일 행보를 해. 그래서 어제는 뉴스 보니까 독도 모형물이 있었대, 지하철에. 근데 그걸 철거했다고 막 시민들이 항의했더라고. 아니, 철거할 수도 있거든? 보통 같으면 항의 안 할 거야. 근데 왜 항의했을까? 이번 정권을 벌써 색안경을 끼고 보고 친일 정권이야. 이렇게 보니까 이것들이 나라 팔아먹으려고 독도도 주려고 하는 거지. 심심찮게 그런 글이 올라오잖아. 독도 주려고 한다. 설마 그랬겠어? 그런 말은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어이없다고 대응을 안 하지만 정부는 자기들이 친일에 가 있는 것 같으면 국민들은 계속 그 마음이 올라오는 거야. 불안하고 불안하고 의심이 두렵고 의심이 올라오지, 그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이렇게 물 밑에서 부글부글 이 친북이나 친일에 대해서는 끓고 있다가 결정적일 때 표를 두려움에 벌벌벌 떨어. 국민이 두려울 때는 말을 안 하거든. 막 소리 내고 때는 오히려 덜 두려운 거야. 근데 지난번에 북한 발악이 할 때 국민들이 무슨 뭐 피켓 들고 물론 시위는 했지만 탄핵하고 이렇게까지는 안 했지. 많이 두려우면 그래. 참아. 너무 많이 두려우면 탄핵도 못해. 이번 정권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국민들이 말은 안 하지만 지금 두려움으로 가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누라이트계 인사들이 교수들이 독도는 원래 우리 땅이 아니다 뭐 이런 구구적인 주장을 하는, 일본에서도 극단적인 학파들이나 이러잖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 정부에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걸 보면서 국민은 이제 두려운 거야. 아, 이거 위험한데, 지난번 친북 성향인 정부한테 두려웠던 것처럼 그 두려움이 올라오면 다음번 정권은 반드시 바꾸지. 이 정권을 주지 않고 다음번 정권까지 갈지 어떨지 몰라. 지난번은 참았거든, 탄핵 안 하고. 근데 이번은 지금 김건희 여사 리스크까지 국민이 불만이 너무 많아. 댓글을 좀 안 보시나?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나오는데 거기다 친일까지 안 해. 그러면 우리 국민이 가만두지 않지. 엎어버릴 거야. 그리고 여당은 조심해야 되는 게 한 통속으로 가고 있어. 신지용과 그 양반이 뭐 극우의 기쁨조 이런 발언을 해. 본인의 그런 어떤 맥락 같은 거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국민이 이해하지 않아. 그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정치인은. 지금 친일 대 반일 프레임의 싸움이거든. 근데 친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는. 그리고 광복회장은 반일 인사라고 생각해. 근데 반일 인사를 공격하면 같은 친일이 되는 거고, 신지용 의원이 있는 이 여당은 친일 프레임에 씌워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관심이 있고 여당 지지자들이야 그걸 듣고 아,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중도층 국민들 대다수 관심이 없어, 정치에. 이런 사람들은 친일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더군다나 대통령이 이렇게 친일 논쟁이 불붙고 친일 행보한다고 국민이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해줘, 여당에서. 그러면 여당은 대통령 평민이고 한통속이라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광복회나 야당에서 이렇게 두 쪽 광복절을 치르게 한 거, 그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비판했어. 대통령 편을 드는 듯이 보여. 그러면 국민은 한 편이구나 이렇게 봐. 그러면 막상 국민 감정이 일어나서 친일파 척결 막 이런 감정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손을 안 들어주지. 소리를 내야 돼. 국민적인 감정이 건드려지는 거. 지난번에 그냥 당리당략에 의한 우파들이 싫어하는 김경수 복권에 대해서는 그 문제가 오래가질 않아요. 확 올라갔다가 꺼져. 하지만 이 친일이나 친북 이런 거는 한번 이게 아주 큰 문제거든. 수면 위로 떠오르면 이게 거대해요. 정권을 엎어버리고 지난번에 언론까지 다 장악하고 자기들이 20년 정권을 누릴 거라고. 왜? 다 자기들 편이니까. 장담을 했는데 국민 감정을 건드린 거야. 반북. 북한 때문에 죽은 그리고 힘든 국민들 엄청 많거든. 그리고 북한이 무서운 국민이 많거든. 우리 국민은 일본이 싫어서라기보다 무서워서 가까이 안 지내는 거야. 우리한테 가해자잖아. 피해자가 가해자랑 가까이 지내려고 하면 두렵지, 그치? 북한도 똑같아. 남침했었잖아. 두려워, 친하게 지내려면. 근데 그런 국민적인 두려움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침묵하다가 망한 거거든. 이번도 똑같아. 엄청 두려움이 크거든. 근데 그 두려움을 무시해. 그러면서 급격하게 친일을 하고 이런 행보를 막 보이면 국민은 깊게 따지면서 아, 이거는 진짜 친일이 아니야 뭐 이렇게 편들어주지 않아. 국민 감정이 자극받으면 그 두려움 때문에 그냥 정권을 엎어버리지. 그런데 국힘과 한동훈 대표는 이거에 대한 중대성을 모르는 거야. 처음에 그 광복회장 말을 안 듣고 김영석 뉴라이트 계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임명했을 때 벌써 소리 냈어야 돼.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중도 인사 그런 사람을 선임해 주세요 대통령님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 왜냐하면 친일이건 아니건 이런 논쟁이 나오는 사람을 임명하는 자체가 국민이 두려워하고 속 시끄러우니까 왜 그런 사람을 임명해야 돼. 편안한 사람 하면 되지, 그치? 그런 소리를 내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절대 친일이 아니고 대통령과 생각이 같지 않다는 걸 지금부터 얘기해줘야 나중에 논란이 됐을 때 그때 늦어. 그때는 이미 프레임에 다 씌워져 버려. 되게 큰 사안은 프레임에 씌워지기 전에 소리를 내야지 국민 여론이 이미 들고 일어났을 땐 너무 큰 쓰나미와 해일이기 때문에 그게 덮쳐버려서 한 통속으로 다 밀려나는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그 친북했던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이게 정권이 바뀐 것처럼 이번 정권도 탄핵되거나 정권이 바뀌는 건 둘 중에 하나지. 여자 리스크. 김건희 여사 리스크 아니면 이 친일 논쟁. 둘 중에 하나예요. 김건희 여사 문제는 사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나왔던 문제라서 예측이 됐던 문제인데 이 이념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 윤석열 그 당시 후보를 보면서 이념적인 색채가 있다고 느꼈던 분들이 거의 아니 그러면 없었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념적인 색채 있다고 했나? 그 재임하시는 시기에는 저희가 그런 느낌을 받았었죠. 아니 그 전에 몰랐지. 몰랐죠. 문재인 대통령도. 물론 뭐 주적이 누구냐 질문할 때 못하고 그렇지만 이분이 중도 온건한 줄 알았지. 네. 사람은 있잖아. 머리가 아니라 이 잠재의식이 어느 쪽으로 쏠려 있는가가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우호적이야 북한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인가 뭐 이모인가 누가 북한에 있었대잖아. 그래서 되게 그리워하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할 때 본인도 신청했었다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러면 국민들은 그거 별거 아니네 이러지만 사실은 잠재의식에서는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거지. 북한에. 그런 잠재의식이 있으면 머리랑 다르게 머리는 중도 온건하게 가려고 하는데 북한에 쏠리게 돼 있는 거야. 좋아하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경험정보 자체가 아버지가 일본 쪽에서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우호적인 마음이 있지. 그런데 나 어린 시절에 일본 갔을 때 뭐 우동 같은 거 먹고 되게 좋았던 기억. 그러니까 되게 좋아. 일본을 좋아하는 그 마음이 생겨있어. 그러면 그쪽으로 쏠리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할 때 경험 정보를 닦아내잖아. 그건 왜 그래? 이 경험 정보는 왜곡돼 있는 거야. 일본이 잘해줄 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잘 안 해줘도 늘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애고가 생기는 거지. 그걸 닦아낼 때 중도 입장에서 일본을 보고 일본이 잘해주면 나도 잘하고 일본이 못하면 나도 같이 공격하게 돼. 근데 우호적인 마음이 있으면 어때? 그 사람이 잘못해도 내가 우호적인 마음으로 대하게 돼 있어. 사람은 각자 다 자기 관념, 에고의 눈으로 살지요.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걸 몰라. 그 마음의 눈이 누구에게 우호적이고 누구에게는 되게 싫어하고 이런 거야. 나 같은 경우도 제자들이 나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머리로는 다 좋아해. 제자로 왔다는 얘기는. 근데 더 우호적이고 조금 덜 우호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각자 경험 정보에 기인해. 자기 엄마와 되게 사이가 좋고 엄마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 아기들은 전부 나를 보면 엄마를 투사하니까 되게 좋아해. 근데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았어. 그럼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해. 엄마한테 버림받은 그 에고가 올라와서 싫어하는 거거든. 그 마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친일 반일 또 친북 반북 뭐 이런 마음들을 전부 닦아내서 중도가 딱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북한에서 잘해. 그럼 우리도 그만큼 우호적이야. 근데 북한에서 잘못해. 그럼 우리도. 그래서 항상 경계해야 돼. 불가감 불가원을 지키게 되지. 막 엎어지고 막 속고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머리가 아닌 그 몸속의 잠재의식이 그런 성향을 나타내는 거라 좌파 우파적인 성향을. 언제든지 또 뒤바뀔 수도 있는 거야 이 성향이. 근데 아주 충격적인 사건에 의해서 뒤바뀌지. 근데 두 분 다 그런 몸속의 경험 정보가 하니까 자기들은 아마 너무 친북했고 지금도 친이라고 있다고 생각을 못할 걸. 그러니까 아니라고 극구 강변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뉴라이트 계열 인사가 포진해 있다는 거는 친일하는 거지 뭐야. 그렇지? 그렇죠. 네. 그런 인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곳곳에 있을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이런 뉴스를 볼 때 이제 점점 끌어오르는 거야. 이번 정권 무섭다 이렇게. 무섭다 이렇게 끌어올라서 이 두려움이 임계점에 이르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무서워. 그냥 엎어버려요. 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야. 뭐 북한과 일본은 전쟁 이렇게 연상이 돼. 전쟁은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이들한테 정권 주면 전쟁 나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그건 뭐 아니라고 암만 말로 해도 소용없어. 본인의 행동들이 중도 입장에서 내가 그래서 뭐라고 그래. 항상 중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과격한 친일 행보를 한번 한 다음부터 프레임이 씌워져서 색깔 있는 눈으로 국민이 보는데 거기에서 더군다나 이런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해버려.
그리고 괜찮다고 해. 이 위험한 거야. 근데 여당에서는 위험한 줄 모르고 소리를 안 내줘. 국민이 소리 내서 너희들 잘못한다 할 때는 늦은 거야. 이미 국민 감정 여기 이렇게 찼을 때는. 한동훈 대표는 그걸 알아야 돼. 사소한 건 뿌르륵 끓어서 바로 얘기하지만 이렇게 너무 거대한 두려움이 있는 문제. 역풍이 심한 건 서서히 끓어. 가마솥에 물은 서서히 끓지, 그치? 근데 한번 이게 엎어지면 어떻게 돼? 화상을 크게 입는 거야. 그래서 여당 신지호 의원 같은 사람이 막 이렇게 발언을 하면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해할 국민이 어디 있어. 그냥 아 친일이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 당에 있어? 그러면 국힘은 친일 정당에 이렇게 매도될 수 있으니까 한동훈 대표는 빨리 이거에 대해서 정리해주고 우리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 얘기해주고 여당의 입장을 지금 밝혀야 그렇지. 되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조건 대통령 옹호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해서 각을 세워줘야 돼. 그렇게 친일로 오해받을 만한 그런 인사를 왜 하십니까? 나 같으면 직격탄을 알려. 왜 그런 인사를 해서 우리까지 친일 정당처럼 매도당하게 합니까? 원래 친일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사람 임명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그거 부적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걸 안 할 때 국민으로부터 미움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대선에 절대 당선이 안 돼. 한동훈 아니라 한동훈 할아버지 암만 똑똑해도 우리 국민이 그 친일한다고 프레임이 씌워준 사람한테는 매도된 사람한테는 표를 주지 않죠.